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행정법 레전드 임병주입니다. 자, 레전드라고 한 이유는 제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1회 때 한때 행정사 일탈했던,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임병주입니다. 2023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행정법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 과목의 특성을 좀 아셔야, 출제 경향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수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 행정사 행정법 1차 합격을 위한 조건과 결부에서 우리 행정법은 어느 비중인가, 이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려운 부분을 제가 긁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차 필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민법, 총칙, 행정법, 총론과 강론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행정학, 개론, 이렇게 3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당 2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당 지문은 5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 지문. 자, 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한 문제를 풀 때 5개 지문을 읽고 그 중에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75분입니다. 75분. 따로 이렇게 액센트를 더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75분이라는 것이. 75분에 주어진 시간에서 75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분에 한 문제 5개 지문을 읽으시고 거기서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 버리면 막상 실전에서 아는 문제도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수하고도 관련해서 합격 기준이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게 되면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꽈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돼버리면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을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셨던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40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40점을 통과했지만 평균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게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 과목을 고득점을 해서 만점을 맞겠다라는 전략, 이런 전략은 절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준비를 할 때 과목별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안 돼 버리면 60점 받기도 힘들 것이고 40점 미만으로 가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되면 75분 동안 문제를 찍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딱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꼭 기억을 하실 것이, 주어진 시간에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를 보고 즉문즉답,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풀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준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운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제 준비를 잘 하실 것이고, 우리 행정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우리 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올해 22년도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이 아주 크게는 총론과 강론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문제 중에 총론이 1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론은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총론이 20문제, 강론이 5문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총론 비율과 강론 비율이 항상 고르게 이 정도 비율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강론 5, 6문제인데 이걸 포기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기본적인 문제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출제 유형을 보면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6문제. 의라든가 조문 그리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25문제 중에서 결론적으로 행정법에 관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실 때는 우리 행정법 판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주 빈출되는 판례가 있고 주요한 판례가 있고 리딩 케이스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들은 절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공부하는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판례 비중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 스타일인데 뭐 문제를 제가 여기서 뭐 정답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 스타일이 우리 행정사는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 지문형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뭐 과징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2, 3, 4, 5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간다 했는데 결국 판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답이 3번인데 이게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뭐 고의과실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주 정형적이고 빈출되는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문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문형으로 출제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스타일의 문제가 대다수예요. 25문 중에 대다수가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제 스타일입니다. 지문형 스타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함정을 별로 파질 않아요. 함정을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된다, 뭐 반하지 않는다,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 정답을 찾을 때 여기에 논리적 구조로서의 함정을 판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평상시에 준비를 할 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주제별로 과징금에서 과징금이라면 의의가 무엇이냐, 여기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문제 스타일은 박스형 또는 조합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스 안에 지문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이 중에 옳은 것으로 조합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골라라 이렇게. 하나라도 모르면 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5개의 문항들을 다 알고 있느냐 이것을 출제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는 뭐 옳지 않은 것의 올바른 조합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조합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합형.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험장에서 1분 안에 푼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문제들을 맞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된다. OX, OX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읽는 데만 하더라도 30초에서 40초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항상 그걸 유념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도 평상시에 행정심판의 대상 조건이라든가 요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정리하신 분들은 쉽게 맞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합형 박스형은 약 25문제 정도라면 3개, 4개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이상으로는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이 지문형, 단순 지문형 문제가 대략 20문제 이상을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조합형 문제는 많으면 4문제, 5문제, 적으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고 과목별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법 준비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은 우리 행정법이 꼭 행정사에만 과목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시험에도 과목이 많은데 우리 행정사 시험의 행정법은
행정사 시험만의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 스타일. 아까 잠깐 보셨지만 지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간결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맞춰라, 이렇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뭘 이걸 요한다, 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문이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지문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지문 하나 읽는데 20초 걸립니다. 20초. 그래서 지문 읽기 전에 답이 탁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거기서 논리적 함정을 파게 돼요. 그러나 우리 행정사 시험은 간결한 지문으로 결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장문의 지문을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문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실 때 결론, 핵심 결론을 알아둬야죠. 지문 내에서 별도의 논리 구성의 함정을 요하지 않고 핵심적 결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출제자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항상 보면 약 80%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정법 총론강론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80% 정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적인 영역은 거의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것은 포기하셔도 돼요. 학교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빈출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 중심으로만 잘 정리하셔도 얼마든지 80점 이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점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안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죠. 행정사 시험에 맞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행정사 시험에 맞게. 우리 지금 뭐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아주 행정법이 들어가는 시험 영역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 임용과 관련되면 이제 거의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이 수많은 교육업체에서 행정법 관련된 컨텐츠가 수도 없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맞는 수업,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2년 내지 3년 안에 합격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왜 제가 장담을 드리냐면 과목별로 출제 경향에 맞게끔 전부 다 전문가인 강사들이 준비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하는 분량들이 출제 범위는 똑같지만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정사 시험에 맞는 강좌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전문적이고 양이 많은 강좌를 찾겠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내년에 합격을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 맞는 분량과 압축 강좌로 준비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준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단기에 합격하냐 못하냐의 첫 출발점이고 약 60에서 70%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에. 자, 두 번째.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주제별, 영역별로 기본적인 거. 결국 물어보는 것은 이 기본을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응용된 문제를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본과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거 굉장히 많이 알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전문가가 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평상시에 유념해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핵심을 이해를 하자. 이렇게. 그리고 결론은 판례로 결론을 내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단순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겠다?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될 수 없는 과목이에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암기해야죠. 마무리가 될 때는 암기를 해야겠지만 이해가 80%입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는 자동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호흡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기본과 핵심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는 문제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하나 가끔 생기세요. 문제 중심으로 마무리한다. 이걸 잘 아세요. 아는데 문제 중심으로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려가세요. 전국에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모의고사를 전부 다 모집해가지고 풀려가세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빈출 부분에서 8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중심으로 마무리할 때도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주요 부분 중심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고 이렇게 가셔야지 많은 분량의 문제를 확보해 가지고 풀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행정사 시험에 맞는 강좌를 선택을 해서 핵심과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주요 부분 문제를 중심적으로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사 시험 준비 행정법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방안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자 이걸 기초로 해서 결론입니다. 결론 기본 원리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출문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선행으로 해서 반복 그리고 암기 그러면 여기서 다 시험에 또다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정답 위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정확히 여러분 걸로 만드신 다음에 이걸 기초로 기출 반복 그리고 이제 이 기출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응용해서 뭐 예상 문제라든가 이걸 계속 제공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그것을 반복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암기는 자동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필기를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분량의 행정법을 혼자서 절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내년 2023년 행정사 필기 반드시 합격하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